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29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충남 곳곳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한데 충남과 대전, 세종에는 투표소 317곳이 마련됐습니다. 대부분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해 투표용지 7장을 받게 되며 충남의 경우 공주, 부여, 청양과 아산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집니다. 투표장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보여주면 인정됩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한 후보들의 유세전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예산 지역 군수 후보들도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출신 조한영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군수 출신인 최재구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모든 군수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승리하며 충남의 대표적인 진보 험지로 불리는 예산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신인 조한영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조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여당 후보의 힘을 실어달라며 국비 확보를 통해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서 예산군에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재구 후보는 지난 4년간의 군정 성과를 앞세우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책임 있게 마무리할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예산에 10년, 20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철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 갖고 있는. 지역 현안인 충남방적 부지 개발 사업을 놓고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 후보는 충남방적 부지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부지에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방적 부지는 32년간 보수 정당에서 예산 군정을 독점한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충남방적 부지를 첨단 산업과 반도체 기업을 육성을 해서 최재구 후보는 민선 8기 해당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했고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에 문화복합단지를 만들어 제2의 예산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에서 어떻게 충남방적을 개발해 나갈 것인가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건지도 모르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참 너무 억울하다. 충남방적은 분명하게 문화 복합 단지로 가서 지역 발전 동력으로 조한영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원도심 내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들고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의 김광석 거리와 같이 그런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구 후보는 대기업 유치와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완공을 통한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빨리 지어야 되고요.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도 빨리 완공을 해서.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불리는 예산군에서 현직 군수가 수성에 성공할지 정치 신인이 이변을 만들지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당진시장 후보들이 시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는 28일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당진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씩 당진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는 최근 정책 홍보물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골목 경제 회복을 위해 중위소득 170% 이하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당진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공약을 급조해 따라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 후보 측은 민생지원금은 민주당이 처음 주도한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요양원 관리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원의 입소자인 90대 여성 B씨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사망 당시 휠체어에 팔과 다리가 묶인 상태로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B씨의 요양 기록이 담긴 서류까지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최근 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시간당 5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철은 6월, 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지성 호우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올해 풍수의 대응 핵심 과제로 현장 중심 대응체계 가동, 충남형 주민대피 보호체계 구축, 취약지역 사전 예방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위험기상 예보 단계부터 행정부지사가 직접 상황을 지휘하고 올해 1월 신설한 재난상황관리과를 중심으로 24시간 재난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충남형 안전마을 사업도 확대 추진합니다. 도는 도내 5,905개 마을을 대상으로 1마을 1대피소 1훈련을 실시합니다. 또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준설 예산을 지난해 27억 원에서 올해 6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및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대응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피해 발생 시에는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지원을 통합 안내하고 가족지원팀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자 가족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에서 중국인이 굴착기 집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낮 12시 15분쯤 당진시 숭선면의 한 고물상에서 60대 중국인 A씨가 굴착기 집게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굴착기에서 하차한 후 집게 밑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집게가 추락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6월에서 8월 사이 충남 지역에서 41명의 순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안전부주의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의 약 27%는 낚시와 해루질, 다슬기 채취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올해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과 계곡 등 내수면 안전요원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사망사고가 잦은 지역에 AI CCTV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종자 수색에 이용하던 드론을 사전 예찰 활동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도로 침수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당진시가 우기를 앞두고 도로 침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나섰습니다. 당진시는 지역 내 설치된 빗물바지 약 1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우기 이전에 배수 취약 구간 집중 점검과 빗물바지 내부 퇴적물 제거, 빗물 흐름 방해 시설물 정비 등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당진시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상가 주변 빗물바지를 고무판이나 덮개로 막아둘 경우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비 예보 시 덮개를 치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충남 지역 인접 시군에서 과수 화상병이 연이어 발생해 홍성군이 지역 내 위기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세종시에서 올해 충남 지역 첫 과수 화상병이 발견됐고 27일에는 예산군에서도 발생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과와 배,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과 현장 기술 지도에 나섰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전염력이 강하고 치료제가 없어 사전 차단 방역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6월 3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됩니다. 해경은 이 기간 조류 흐름이 빨라 갯바위 고립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방파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안가 출입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갯벌과 해안가 등 사고 다발 규역, 순처를 강화하고 항포구 정박 선박의 계류 상태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6월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 택시로 운영되다가 이용 대상자가 배차를 신청하면 바우처 택시로 전환돼 운행합니다. 이용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행상 중증 장애인과 임산부입니다. 이용 대상자는 일일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요금은 최대 2,600원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에서 247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75개국 5만 5천여 개 식품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충남에선 키조개와 소금, 김 등 해양수산 관련 기업 6곳이 참여했습니다. 충남도는 박람회 기간 충남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해 홍보관 운영과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충남도는 박람회 참가 기업의 중국 진출과 향후 수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당진시는 지난 1차 모집에서 25명을 선발했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15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미만인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입니다. 단 2026년 5월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농업인에겐 최대 3년간 3,60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연계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오는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농업 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쇠 예방 관리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 사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청양군은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쇠 선별 평가를 시행하고 근력 운동과 영양교육, 한의학, 건강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소그룹 활동과 자조 모임 운영을 병행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울 계획입니다. 청양군의 생활편의 지원 서비스인 부르면 달려가요 사업이 월간 이용 실적 4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령, 독거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추진됩니다. 주민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담 인력이 장보기 대행과 집수리, 전등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배달이나 출장 수수료는 청양군이 전액 부담하고 부품 교체 비용 등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청양군은 지난 2024년 사업 시작 이후 이용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접수 체계와 신속 대응 시스템을 개선해 주민 편의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6월 22일까지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 지원은 개인 최대 5천만 원, 법인과 단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분 상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의 주소와 사업장을 둔 지역 주민으로
소규모 제조업과 영세상인 등 운영 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입니다. 홍성군은 현지 실사와 서류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의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07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3월 인구 동향을 보면 충남도의 1분기 출생아 수는 2,9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0여 명 늘었습니다. 충남의 합계 출산율은 최근 5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기록 역시 전국 평균인 0.95명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핵심 성장 동력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현장 청년들을 위해 자산 형성과 주거비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은 도내 주력 산업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2년 이상 5년 이하 재직 중인 청년 1,800명으로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이 충남 청년 정착 플러스 통장을 통해 24개월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충남도가 같은 금액과 지원금을 보태 만기 시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충남도는 또 주력 산업기업에 새로 입사한 청년 450명에게는 6개월 동안 월세 180만 원을 지원해 초기 정착을 도울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올해 군 소음 피해를 본 소음대책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 24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서산시 소음대책 지역인 음암면과 운산면, 해미면 등 지역 6곳에 거주한 주민과 과거 미신청자입니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이 지급됩니다. 서산시는 보상 여부와 금액이 담긴 통지서를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이의가 없는 경우 오는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웃에 사는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다 물리자 화가 나 때려 죽게 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저녁 9시쯤 당진시 채운동에서 이웃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의 목줄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 날 반려견이 죽어있는 것을 본 견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학대 행위를 포착한 뒤 인근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개에게 육포를 주다 손을 물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송치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태안국제 원예치유 박람회 기간 행사장 내 모든 시금시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해 일회용 폐기물 12톤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행사 기간인 지난 4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공급된 다회용기는 50만 개로 회수율 96.6%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를 온실가스 저감 효과로 환산하면 소나무 3,600여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대규모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는 등 친환경 운영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 육성사업 유망골목 유형 공모사업에 홍성군 홍성읍 원도심 홍고통 골목과 홍성 상설시장 일원이 1차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자원과 특색을 기반으로 골목형 상점가와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해 개소당 최대 5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로컬 창업기업 육성과 골목상권 마케팅 강화, 상권 활성화 기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